자, 오늘부터 2017학년도 입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현직 고위 부장이 알려주는 대학 이야기. 오늘은 전교권 학생 내신 1.0부터 1.5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과전형 중심으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7학년도 우리 입시에 필요한 우리 대학교 한 3, 40개 정도를 시리즈로 한번 이렇게 안내를 할 테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고위 학생들, 특히나 우리 태성고등학교 학생들 잘 쫓아오기 바라고요. 자, 미리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게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직윤, 연대 추천, 고대 학교 추천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계년도 입시 요강과 시행 계획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5학년도는 입시 요강, 수시 요강이고요. 27학년도는 시행 계획입니다. 아직 요강은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 5월달에 나오겠죠. 자, 5년, 6년도의 내용과 2017학년도 내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교과전형이 없고요. 두 개 다 종합전형인데 그 중에 지역균형은 고교당 2명 추천하죠. 전교에 2명만 추천합니다. 그게 문과가 1명, 이과가 1명일지 아니면 이과만 2명일지 아니면 문과가 2명일지는 학년에서 정하겠지만 아무튼 전교 2등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1단계 3배수 뽑습니다. 서류로. 종합이기 때문에 서류를 보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면접 30이 있습니다.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이고요. 인원수는 지난 3년간 봤을 때 큰 변동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체제는 3합 7입니다. 3합 7인데 탐구가 2과목 평균이에요. 이걸 명심해야 되는데 이제 탐구를 2과목 반영하는 대학들이 거의 사라졌는데 나중에 또 소개하겠지만 성균관대학이 2017학년도에 탐구 2과목 평균을 반영하기도 하는데 약간 또 다른 변수가 있긴 있지만 그동안 고려대학교가 탐구 2과목 반영했던 것이 하나로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탐구 2과목 반영한 대학은 서울대가 유일하다. 물론 이제 메디칼 대학도 있지만 의대 최전이 있지만 자, 서울대 2개이고요. 서류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이 3가지 평가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지역균형은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재시험 면접이 아니라 서류 기반 면접. 그래서 일단 이 2명 안에만 들면 생각보다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가 다른 종합전형 대비해서는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교 2등 안에 드는 게 쉽지는 않겠죠. 자, 그리고 학폭은 2016학년도 입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정성평가합니다. 1호부터 9호까지가 있는데 서울대는 학폭 호수에 따라서 서류평가할 때 정성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자, 서울대학교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은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1단계로 서류 2배수 뽑고요. 학종이다 보니까 생활기록부를 잘 관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2단계는 면접 50%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의 일반 전형의 면접은 재지문 면접입니다. 어렵죠. 1단계 통과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1단계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이 재시험 면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모집 인원은 1495명입니다. 자, 세계년도 비교해보면 이론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15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 숫자를 잘 보세요. 아까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500명, 일반 전형은 1500명, 3배가 더 많이 뽑습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서울대를 가려면 일반 전형으로 준비를 해서 가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일반고 현실에서 일반 전형으로 대학을 서울대를 뚫은 적이 많지가 않죠. 저 같은 경우도 입시도를 오랫동안 했지만 서울대를 일반 전형으로 붙은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한 건 정도밖에 못 본 것 같고요. 눈에 얘기하지만 제가 지도하고 있는 2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입시 칠 때 일반 전형에서 서울대를 보내는 게 개인적으로 또 우리 학년에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똑같이 서류평가 요소를 갖고 있고요. 자, 면접평가, 재시문 활용 면접이라는 거, 학폭도 마찬가지 정성평가 한다는 거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서울대학교 평가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3가지 평가 요소가 있는데 학업 역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얼마큼 공부 잘하느냐를 보는 건데 단순하게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교과 이수 현황, 어떤 과목 선택했느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서울대는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는데 각 모집 단위마다 반드시 들어야 될 과목들은 2, 3학년 때 과목 선택할 때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취도 당연히 성취도를 보겠죠. 등급과
점수를 보일 거고요. 세특, 그다음에 창시를 통해서 또 행발 통해서 얼만큼 학업 역량이 뛰어난지를 확인한다는 얘기고요. 학업 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수 현황 보겠다. 과연 이수 위계에 따라 과목을 선택했느냐, 있어 보이는 과목 선택했느냐, 아니면 마땅히 들어야 되는데 어려워 보이거나 등급으로 손해볼 것 같으니까 선택 안 했느냐, 이런 걸 다 보겠다는 얘기고요. 세특, 창체, 또 행발 다 보면서 학업 태도를 보겠다. 학업의 소양이라는 건 우리가 다른 대학의 공동체 역량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 참고해서 평가를 하겠다. 자, 서울대학교 재시문 면접 일반 전형에서 자, 이렇게 봅니다. 모집 단위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사회과학은 인문 사회과학 관련된 재시문을 활용해서 전공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하겠다. 영어 또는 한자가 나올 수 있다. 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사회 수학 관련된 재시문 나온다. 경영학과는 사회 수학, 농경제는 사회 수학 재시문. 그래서 한 주어진 시간만큼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 15분 동안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만치가 않죠. 자, 생명과학대학은 사회과학 수학, 자, 의료학과는 사회수학, 약학 계열은 수학 관련된 재시문 활용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겠다. 이런 거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요. 1단계 2배서 통과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입니다. 서울대에서 제시하기를 이 모집 단위에 맞춰서 학교에서 개설된 강좌 중에서 요 모집 단위에 해당하는 이 핵심 권장 과목은 반드시 들어라. 꼭 들어야 된다는 과목이고요. 안 들으면 손해 본다. 물론 이제 학교에서 개설을 못 해가지고 안 해줘가지고 못 듣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개설이 되어 있으면 들어라. 대부분 자연 계열에서 수학과 관련된 과목들이 많이 있고요. 미적분과 기하를 들었냐 안 들었냐. 그 다음에 과학, 물화생지, 그 다음에 투과목 제대로 들었는지를 많이 확인합니다. 권장 과목은 가급적이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과목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1학년에서 2학년 넘어올 때, 2학년, 3학년 넘어갈 때 과목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서울대 갈 친구들은 이 희망하는 모집 단위 관련된 핵심 권장 과목은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서류 평가에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전년도 입결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2025학년도 입결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가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지역균형 50% 컷, 70% 컷인데요. 몇 개 학과만 추려봤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학과마다 선호하는 학과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1.4등급 안쪽에서 점수가 형성이 됩니다. 물론 종합전형을 내신으로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건 서울대 직윤으로 가려면 1.4등급 안쪽. 실제적으로 저희 학교에서도 1.4등급 넘어가면 서울대 붙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1.2등급 요 전후에서 많이 지원을 했고 붙어왔는데 그것도 이제 서류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내신에서도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이 웬만하면 내신 1.2 안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는 1등급 극초반이고요. 또 일부 학과들 농경제 사회학부는 1.23, 그 다음에 전기정보공학부 같은 1.10 만만치 않죠. 엄청납니다. 그에 반해 일반 전형은 자, 지역균형은 전교 2명, 일반 전형은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일반 전형이 과마다 약간의 괴리는 있지만 지역균형하고 그렇게 차이가 심하지 않습니다. 이따 연대와 고대도 보겠지만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서울대에서 보여준 자료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일반고 기준을 놓고 봤을 때 1.5등급, 6등급 요 전후에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래도 1단계에 붙어오는 경쟁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일반 전형 자, 작년도에 제시됐던 결과만 놓고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한 30% 정도 합격 그 전체 모집 인원은 30% 정도를 일반고에서 차지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점점 일반고에서 일반 전형을 합격하는 비율이 그래도 늘어는 가고 있다. 한 학교라도 매년 일반 전형으로 붙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내년에는 저희 학교도 그런 학교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이게 2등급 넘어가는 과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서류가 좋고 아무리 면접을 잘 본다 하더라도 1.5에서 한 1.6 사이의 아이들 그러니까 1.5와 1.6은 직은 못 받잖아요. 웬만해서 못 받고 받는다 치더라도 그 1.5와 6을 가지고 직윤의 경쟁력이 없을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일반 전형에서 서류와 그 다음에 그 재시문 면접을 아주 기동체게 보면 잘하면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래서 태성고등학교에 우리 2학년 학생들 중에서 내가 1.5와 1.6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직윤을 받기 위해서 내신을 5, 1등 맞는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를 뚫는 거를 한번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잘 보시고요. 자, 이제 연세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는요, 교과 조정에 추천형이 있습니다. 추천형 2025학년도부터 이게 이전에는 면접을 봤는데 2025학년부터 이게 이제 교과백으로 바뀌었어요. 최저가 있는 교과백. 2026학년 올해죠. 올해 고3들이 보는 거 똑같이 이루어지고요. 우리 현재 2학년 학생들이 보는 이 추천형도 전년 대비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고교별 추천인은 10명이고요. 연대를 내신으로 10명 이상 간 학교는 거의 없다 보니까 10명 추천 인원 들어가는 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연대를 써달라고 원하지 않을 테니까 특히나 뭐 그 반영교과는 이제 전 교과인데 약간 특이해요. 일단 A군과 B군 나눠서 하는데 A는 흔히 말하는 주요 과목이고 주요 과목 중에서도 공통 30%, 일반 과목 50%, 어떤 진로 선택 20%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B는 이 외의 과목들인데 이 기타 과목인데 등급이 9등급이 하고 그다음에 진로가 C가 나오면 최대 5점까지 감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반은 등급이고 반은 또 Z점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연대 같은 경우는 그 연대에 해당하는 내신 산출을 이렇게 수기로 계산하기 쉽지는 않고요. 프로그램 돌리면 알 수밖에 없는 건데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Z점수니 뭐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우리 흔히 말하는 등급으로 좀 계산해 보면 될 것 같다. 모집 인원 500명 이렇게 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가 되게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은 픽스로 놓으시면 되고요. 인문은 국어, 수학, 탐구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4. 그러니까 결국은 영어까지 포함하면 3합 7이라는 개념이고요. 자연은 같은 논리로 따지면 영어 3, 한국사 4등급 이내를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국어, 수학, 탐구 3개 중에 2개가 5, 합이 결국 3합 8이란 얘기죠. 다만 자연계열은 반드시 수학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인문은 국어 아니면 수학이 반드시 포함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울대는 3합 7이었죠. 근데 탐구 2과목. 연대는 탐구 1과목인데 인문은 3합 7, 자연은 3합 8. 그 자연은 반드시 수학이 포함된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학하고 탐구 과목에 대한 구분을 안 합니다. 이제는. 그런데 아까 서울대도 마찬가지였는데 연대는 여전히 2016학년도도 그렇고 2017학년도도 여전히 자연계열에 한해서는 수학은 미적 아니면 기하를 봐야 합니다. 확통을 통해서 자연계열에 지원할 수 없고요. 탐구도 이 자연계열에 한해서는 반드시 과탐을 응시해야 한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편하다고 확통을 공부한 자연계, 그 다음에 사탐 런하는 우리 자연계 학생들은 연대 최저를 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까칠함 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연대 활동 우수형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이 있습니다. 아까 서울대는 지역균형과 일반전형이 있는 것처럼 이 활동 우수형이라고 하는 종합전형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활동 우수형은 최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종합전형은 최저가 없는 전형이 많은데 원래 서울대 지역균형, 그 다음에 연대 활동 우수, 그 다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고대 학업 우수형은 수능 최저가 있다. 근데 수능 최저가 교과하고 똑같습니다. 추천형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인원수가 749명입니다. 전년도보다 한 20여 명 늘었고요. 3개년도 놓고 봐도 제일 많이 뽑는데 아까 교과 전형과 비교해보면 200여 명 더 많이 뽑죠. 연대도 교과보다는 종합으로 더 많이 뽑는다. 그런데 1단계 서류로 4배에서 뽑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면접 40%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면접이 재시험 면접입니다. 쉽지 않죠. 자, 서류 4배수. 자, 여기 연대에 쓸만한 아이들은 서울대를 내신이 부족하거나 직위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 이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1.5등급에서 2등급 요 사이에 교과 전형 애매한 친구들 하지만 자기 학교의 그 수준에 따라서 충분히 서류에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우수한 아이들을 쓰기 때문에 서류 4배수 통과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서류 4배수 통과한 다음에 2차로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이 재시험 면접이다. 수능 최저는 아까 말했지만 교과하고 똑같고요. 평가 요소는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연대, 경희대가 어떤 샘플을 보여준 대학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이고요. 재시험 면접을 통해서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연대 그 종합전형으로 국제형이라고 하는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국제형 안에 국내고 전형이 있고 해외고
슬래시 검정고시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해외고와 검정고시는 우리한테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고만 볼 텐데요. 차이가 있다면 여기 국제형은 일단 그 1단계가 아까는 4배수였는데 이건 5배수이죠. 물론 전년도 4배수였는데 올해 5배수로 배수가 좀 확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면접 40%.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시험 면접을 봅니다. 모집인은 254명 중에서 전체 253명 중에 국내고는 175명이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했지만 해외고 검정고시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는 일단 영어보다 아까 계속 연대가 영어 3, 한국사 4였는데 이게 영어 2, 한국사 4등급입니다. 근데 이것도 2024학년도까지는 영어가 1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제형이다 보니까 영어를 되게 잘해야 되는데 2025학년도부터 영어가 2등급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잘하는데 영어 2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영어 2로 2025학년도 완화가 돼서 2017학년도 영어 2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를 전제로 해서 국어, 수학, 탐구 중에 2하 5 이렇게 맞추는 최저를 갖고 있고요. 여담이지만 해외고와 검정고시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설명하면서도 별로 마음이 땡기지 않는 건 뭐냐면 이 전형에 쓰는 애들도 저희가 학교 현실에 놓고 보면 일반고에서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그만큼 또 준비가 덜 돼 있다 보니까 저희 학교 기준 놓고 보면 이 국제형은 국내 고 전형 쓴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말하면서도 별로 이렇게 신나지가 않습니다. 활동 우수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개인적인 목표는 학년부장으로서 목표는 내년에 서울대 일반 전형, 연대 활동 우수형, 고대 학업 우수형을 지원해서 의미 있게 지원해서 붙여보는 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실은 우리가 다룰 건 아니지만 왜냐면 아까 제가 1.0부터 1.5등급에 내신하고 있는 친구들이 적합한 서울대 연고대를 하는데 서울대는 일단 논술이 없고요. 근데 연대에는 논술이 있는데 이 논술은 1.5등급 이내에 있는 아이들이 연대 논술 쓰지 않죠. 내신도 근처도 못 가고 그다음에 서류에 대한 부담도 있는 친구들이 연대를 갈 수 없는 친구들 중에 이제 연대를 뚫어보고자 쓰겠는데 연대는 논술 100으로 뽑고요. 인원수 285명. 자, 그리고 이제 인문은 통합 논술을 보고 자, 2014학년부터 바뀐 게 뭐냐면 그 전에 2025학년도 6년도 이 기조가 자유는 수학 논술입니다. 수리 논술 봐는데 2017학년도부터 수리 통합 논술 봅니다. 과학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연 계열의 수학과 과학이 포함된 논술이 본다. 연대는 논술 일정이 항상 수능 보기 전에 보는 전형으로 유명하고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는 안 나오지만 논술에 대한 자신이 있으면 덤비면 되는데 인문 통합 논술은 인문사회 재심은 엄청 긴 걸 보고 논제 파악해서 글 잘 쓰면 되는 거고요. 자연은 그동안 수학만 잘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과학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그 변화가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연대 논술 쓰는 인원풀이 저희 학년에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가진 않습니다. 자, 연대 평가 요소 이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우리가 되게 표준으로 보는 그 전형 평가 요소입니다. 학업 역량에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탐구력이 여기 학업 역량 안에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 이렇게 상위권 대학은 학업 역량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중에 탐구력이 메인이다. 왜냐면 학업 성취도, 태도는 거의 비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로 역량은 진로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과목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과목과 안 맞는 과를 쓰시면 떨어져요. 그다음에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도 본다 이거죠. 그다음에 탐색 활동과 경험 보고요. 공동체는 협업, 나눔 배려, 성실성, 규칙 준수, 리더십 이런 것들이 표본입니다. 경희대 같은 맥락으로 건대 같은 대학들 다 똑같은 평가를 쓰고요. 대부분 대학들이 요 평가를 쓰고 있죠. 자, 연대 2015학년 입결을 봤더니 자, 추천형은 아까 말했지만 교과 전형이고요. 최저가 3합 7. 2025학년도부터 바뀐 전형입니다. 자, 1.5등급 안쪽에 형성되어 있죠. 과마다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전 2014학년도 대비 면접 있던 전형 대비해서는 점수가 많이 올랐고요. 아마 고대랑 피터지게 이 교과 전형에서 점수 올리기 위해서 좀 싸우는 눈치 싸움 하는 게 좀 보입니다. 과마다 약간 다르지만 인기 있는 과들은 이렇게 1.27 의대 같은 경우는 1.01 연대 의대는 또 최저가 약간 달라요. 아까 영어 3 한국사를 특수를 하고요. 연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1등급이 2개 나와야 됩니다. 의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최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 극초반이에요. 자, 어떤 아이들이 교과로 연대 의대를 뚫는지 잘 보시고요. 활동 우수형은 아까 말씀드렸죠. 1단계 4배에서 뽑은 다음에 면접 보는 건데 이 차이가 약간 1등급 가까이 차이 나는 과도 있지만 차이가 별 차이 없는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70% 컷이 1.47이고 활동 우수형이 1.68이니까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옛날처럼 막 4등급짜리가 뭐 연대를 막 뚫었다 활동 우수형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0.5 전후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시로 연대를 가려면 92%, 3%, 4%요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 내신 조금 안 나오고 서류 조금 귀찮으면 나 정시로 갈 거야 하는데 여러분 요 정도 맞아야지 정시로 연대를 뚫습니다. 서울대는 아까 제시하지 않았지만 어디가 사이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이거보다 높겠죠. 그죠? 연대 요 정도 나와야 됩니다. 평균 22%, 92%, 93%이 정도 나와야지 연대 정시로 간다. 자, 뭐가 더 편할지 연대를 갈 때 추천형으로 가는 게 나은지 활동 우수형으로 가는 게 나은지 정시로 가는지 뭐가 나을지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고려대를 분석해 볼 텐데요. 고려대 교과 전형은 학교 추천 전형이라고 합니다. 자, 추천 인원은 12명이고요. 연대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12명이 내신으로 교과 전형으로 고대를 뚫는 사람은 학교는 거의 없기 때문에 12명 추천 안에 들어오는 거 어렵지 않고요. 자, 이 고대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들었겠지만 교과 전형인데 서류 평가를 합니다. 물론 2025학년도까지는 서류가 20%였고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이 서류 영향이 상당히 컸었는데 2016학년도 올해부터는 서류가 10으로 줄고요. 그게 여세가 2014학년도 우리 2학년 학생들한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전교과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은 650명 전후로 이런 차이는 큰 차이 없고요. 최저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2015학년도까지는 3합 7에 탐구가 2과목 평균이었습니다. 서울대하고 똑같죠. 서울대 직윤하고. 그런데 이게 2016학년도 올해부터 올해 고3 친구들이 하는 입시부터 서류가 10으로 줄어요. 그리고 최저가 탐구 2과목이 1과목으로 바뀝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서류의 비중이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탐구가 2과목 평균에서 하나로 줄었다는 얘기도 내신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2025학년도에 고려대학교의 입결보다 2026학년도에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2017학년도는 2026학년도 올해 입시를 보고 쓰면 되는데 우리는 2015 교육과정의 마지막 세대다 보고 그 다음에 바뀌기 전 수능 마지막 세대다 보니까 얼만큼 많은 학생들이 시험에 응해서 이렇게 그 입시를 마무리하는지 예측을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2016학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하긴 할 테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 연대 같은 경우가 1.4등, 5등 안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고대도 만만치 않을 거다. 학폭은 이 서류 평가 10에 학폭이 있는 학생들은 여기서 정성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평가는 교과 이수 충실도 70과 공통기준 30입니다. 이따 뒤에 설명하겠지만 교과 이수 충실도가 뭘 의미하는지 공동체 역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동체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과 이수 충실도라는 개념이 뭔가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열 관련된 교과 과목을 잘 선정했느냐 이게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고대를 가고 싶은데 내신이 약간 부족하면 과를 바꿔요. 과를 바꾸다 보면 그 과에 해당하는 과에 맞춰서 들어야 되는 과목들 우리가 서울대 핵심 권장 과목처럼 고대도 자연계열 중심으로 그런 과목들을 선정해놨는데 그거하고 달라진 학과를 지원하게 되면 손해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틀에서 그래서 무조건 점수 맞춰 쓰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맞는 과목을 듣고 그 맞춰서 지원해야 된다. 교과 전형이지만 그런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합 전형은 학업 우수형이 있습니다. 학업 우수형인데 서류 100이에요. 연대 활동 우수는 면접을 보는 전형이었지만 고대는 서류 100이다. 당연히 면접 있는 전형보다 서류로만 하는 전형을 좀 더 관심 있겠죠. 모집 인원은 900명, 800명 중후반에서 900명, 전년보다 좀 늘었죠. 900명이고요. 수능 최저가 상당히 셉니다. 4합 8이에요. 탐구는 한 과목이고요. 한국사 4등급 이내에 4합 8입니다. 아까 그 연대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추천형은 똑같아 했으니까 인문은 3합 7이고 자유는 3합 8의 개념이라는데 여기 고대는 4합 8입니다. 서류평가에서는 시행계획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년도와 놓고 보면 학업 역량 50, 자기 개발 역량 30,
공동적 역량 20입니다. 학업 역량은 뭐 연대 개념은 비슷한 것 같고요. 공동적인데 자기개발 역량이 뭔가 결론부터 말하면 자기개발 역량이 흔히 말하는 진로 역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탐구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학폭도 1호부터 9호까지가 있는데 처분 받은 학생들은 정성평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업 우수는 4, 8인데 의대만 4, 5 상당히 세죠. 의대만 4, 5다. 2017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는 4, 5. 그리고 2025학년도에 반도체 공학과, 차세대 통신학과, 그다음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요 세 개 학과는 최저가 4합 7이었어요. 2026학년도는 그런 말이 없는 거 보니 똑같이 4합 8인 것 같고 2017학년도 그런 말 따로 없는 거 보니까 요 세 과도 여전히 4합 8. 그래서 학업 우수는 4합 8, 의대만 빼고 4합 8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대 또 하나 종합전형에 계열적합이 있는데 계열적합은 결론부터 말하면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데 단계형이에요. 1단계 5배수로 뽑은 다음에 면접을 보는데 이게 재시험 기반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연대의 활동 우수형하고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최저가 있냐 없냐의 차이이죠. 그런데 이 전형은 서울대 일반 전형하고 비스무리하게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특목 자소고 학생들이 많이 붙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고대를 종합 전형으로 굳이 간다 그러면 계열 적합보다는 학업 우수형에 좀 더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접근이 수월한데 최저가 문제죠. 4, 8을 맞출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은데 그래서 2등급, 3등급 넘어가는 친구들이 고대 학업 우수를 덤비면 안 되죠. 왜냐하면 데이터 놓고 보면 2, 3등급 심지어 4등급까지 붙었다고 하는 데이터가 보이는데 일반고에서 4등급짜리가 4, 8을 맞히기는 어렵죠. 그래서 아까 서울 일반적인 말한 것처럼 1.5등급, 6등급 요 사이 친구들 중에서 서울대 직윤이나 그다음에 고대 연세대를 교과 전형으로 애매한 친구들이 또 하나의 지원 풀로 이런 학업 우수형을 지원했을 때 4, 8에 최저를 맞춰주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계열 적합은 종합이기 때문에 평가는 똑같고요. 일단 재시험 면접 잘 봐야겠죠. 마찬가지로 학폭 사안이 있으면 정성평가 하겠다. 논술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논술도 고대 그 지원한 풀 그 내신 대비 아이들 쓰지 않죠. 터무니없이 낮은 내신 성적 갖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그나마 수능 최저가 이렇게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학군지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서울의 그 일반고 중에서도 되게 경쟁력 있는 그런 일반고나 아니면 자사고, 특목 이런 학생들이 쓰겠죠. 일단 수능은 약하지만 게다가 논술 100이잖아요. 내신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4, 8이 나올 수 있는 아이들 중에서 논술 접근하는데 아마 내신이 상당히 안 좋은 친구들일 겁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접근하기 쉽지 않고요. 아까 말했지만 1등급 대학생들이 논술 쓰지 않죠. 보통 3, 4등급, 5등급 아이들이 쓰는데 일반고 3, 4, 5등급 친구들이 4, 8 최저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이 있긴 있지만 별로 일반적이지 않다. 오늘은 1.0부터 1.5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논술형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점수대 아이들이 쓰지는 않을 거다. 자, 그럼 고대 서류평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목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자, 교과 전형의 학교 추천은 교과에서 충실도가 70%, 공동적률 30입니다. 교과에서 충실도가 뭔지를 이따가 바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학업우수와 계열적합, 학업우수는 최저가 있고 계열은 최저가 없는 거. 자, 학업이 50, 얘는 40. 자기개발 역량은 얘는 30, 얘는 40. 결론부터 얘기하면 학업 우수와 계열 적합의 평가 요소 중에 자, 학업 역량이 좀 줄고요. 자기개발 역량이 좀 는 게 계열 적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교과에서 충실도가 뭔지, 그 다음에 학업 역량과 자기개발 역량이 뭔지를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공동체 역량 어느 정도 아니까. 자, 그러면 자, 학업 역량, 교과에서 충실도, 자기개발, 공동체 역량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교과 전형인 학교 추천에 자기개발 역량이 70%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교과에서 충실도였죠. 교과에서 충실도가 70%인데 지원 계열과 관련된 과목 선택의 적절성 및 학업 수행의 충실도. 그러니까 지원하는 학과에 필요한 과목을 얼마큼 잘 들었냐. 그러니까 점수 맞춰서 과를 함부로 바꾸면 이 영역에서 손해를 많이 보는데 이게 2026학년부터 서류가 10으로 줄어서 그 변별은 줄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차이를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학업 우수와 계열 적합의 학업 역량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학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학업 성취도 하고 무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자기계발 역량이 다른 대학의 진로 역량 같은데 여기에 탐구력이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탐구력이 연세대나 다른 대학들은 이 학업 역량이 있었는데 고려대는 자기계발 역량이라는 이 항목의 평가 요소가 있다. 이 차이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체 역량은 우리 흔히 아는 규칙 준수, 나눔 배려, 리더십 뭐 이런 기타 등등을 얘기합니다. 자, 고려대 입결. 자, 이 추천형이 아니죠. 고려대 여기는 추천형이 아니라 학교 추천이죠. 학교 추천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2025학년도는 탐구가 2과목 평균이었습니다. 2016학년도는 이거보다 점수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연대하고 고대가 지금 내신의 점수 숫자 싸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대는 아까 탐구 하나만 반영했죠. 1.5등급 안쪽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고대는 2025년 기준으로 이렇게 됐지만 2016학년도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1.5등급 안쪽, 심한 1.4등급 안쪽에 점수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과들은 1.3, 조금 경쟁이 떨어지는 사학과나 물리학과는 좀 뒤로 밀려 있지만 생명공학부 1.27, 의대는 1.07. 학업부 수영 종합전형이죠. 최저가 4.8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게 엄청나게 1등급 가까이 차이 나는 과도 있지만 별반 괴리가 심하지. 심리학부 같은 경우도 70%가 1.48인데 이거는 학업부수는 2.01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물리학과 같은 경우도 차이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기준으로 1.5등급, 6등급 요 점수대 학생들이 최저를 맞춰주면 물론 이제 종합을 준비하는 전제에서 한번 해볼 만한 전형이다. 정시로 고대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제 정시도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액면고대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92, 3%, 94% 이렇게 나와야 된다. 아까 연대도 92, 3%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시로 고대를 가려면 평균 92, 3%, 1, 2등급이 적절히 섞여 나오면 고대 따위야 갈 수 있겠지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입장에서 내가 고대를 꼭 가고 싶다. 정시로 갈 건지, 종합인 학업 우수로 갈 건지, 아니면 교과 추천형인 학교 추천형으로 갈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학교 기준 놓고 보면 고대를 가장 많이 붙는 전형은 학교 추천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쓴 아이들이 대부분 교과로 연대와 고대를 쓰고요. 그 다음에 보험으로 성균관대, 한양대 뭐 이렇게 쓰죠. 근데 제가 욕심을 내고 싶은 건 뭐냐? 1.5등급, 6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보통 중앙대 이렇게 쓰는데 그 친구들이 교과를 중앙대 쓰고요. 중앙대, 한양대 쓰시고요. 그다음에 서류 준비와 최저를 잘 맞춰 놓으면 고대 학업 우수나 연대 활동 우수형, 그다음에 최저는 없지만 서울대 일반 전형,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 한번 시도해봐도 괜찮지 않나. 그런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학년부장으로서 부단히 준비하고 있고요.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우리 고2 뭐 전국의 친구들이 들을지 아니면 용인인 친구들이 들을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태성고 2학년 친구들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2학년 학생들과 우리 학부모님도 꼭 들으셔야 되고요. 듣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3, 40개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부터 해서 3, 40개 대학을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잘 쫓아오시고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 현직 고2 부장이 알려주는 대학 안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